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첫날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수업시간 단축과 급식 대체, 돌봄교실 운영 차질 등이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진척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부평구 체육회의 한 간부가 구체육회 운영 개선 의견을 건넨 부평구 의원에게 욕설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가 현직 경찰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과 인천 서부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6.24%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파업이 시작되자 수도권 학교들에서는 수업 시간이 단축되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심다혜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업으로 급식 제공에 차질이 생기자 학교들은 우유와 빵 등 대체 급식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5만 2천여 명 중 약 14%인 2만 2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 부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 등 이번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전체 123곳의 학교 중 절반이 넘는 77곳이 대체급식과 단축수업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체급식 대신 단축수업을 선택한 학교들은 점심시간 없이 평소보다 일찍 학생들을 하교시켰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빠지면서 돌봄교실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파업 이유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의 학업 시간에 공백이 생겼다며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이제 방학을 앞두고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급식을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 불편한 상황도 있어요. 점심을 먹지 못하고 평소보다 일찍 하교한 학생들 역시 배고픔 등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급식이 안 나오니까 배가 고픈 건 그런 건 있죠. 좀. 배고파서 되게 많이 집중도 안 되고 힘들었어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교섭이 좀 결렬이 돼가지고 저희가 파업을 3일 동안 진행하면서 더 되면 교섭이 더 이상 이제 또 진척이 없으면 부분적인 파업, 간부 파업 등등 파업을 더 진행할 예정이에요. 사실은. 결국 교육부와 학교 간 협상이 지연될 경우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교육부는 기본급의 1.8%만 인상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평구 체육회의 한 간부가 부평구 의원에게 욕설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구의회 내부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부터 살펴보죠. 체육회 간부가 구의원에게 욕을 했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21일 부평구 체육회의 한 간부가 공현택 부평구 의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부평구 체육회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요. 예. 논쟁 중에 체육회 간부가 공현택 의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들어서 때릴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겁니다. 네. 공현택 의원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 좋은 소리를 들었죠. 욕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여기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저거 네. 그걸 이렇게 하더라고. 네, 이 간부가 구의원에게 욕설을 한 이유가 뭡니까? 네, 공현택 의원은 이제 체육 관련 분야를 맡고 있는 이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데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 체육회가 민간 체육회장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매년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이제 급여, 그리고 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활동 지원금과 대회 지원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약 3억 원 정도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면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체육회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지 이렇게 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 14일 부평구 체육진흥과의 그 의회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공현택 의원이 부평구 체육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등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의 후 부평구 체육회 간부가 공현택 의원을 찾아와서 논쟁 중에 욕설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구체육회 간부가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다. 이건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체육회 간부는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던 인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정치인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공현택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도 이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친분이 있다고 해도 구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그리고 해당 의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현택 의원은 지역의 인사가 이제 구의회 활동에 압력을 가한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공현택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구의회라는 거는 우리 부평구 안에 있는 단체가 투명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행될수록 우리가 감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의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참 벽을 부딪혔죠. 그래서 그런 욕을 하는 건 처음에는 뭐 개인한테 욕하는 건 괜찮겠지 했는데 야 의원이 정상적으로 건의한 걸 이 정도면 과연 이게 과연 투명한 걸까 공정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해당 체육회 간부의 얘기도 듣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해당 간부도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후 현장에서 공현택 의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부평구 의회가 구 체육회 내정에 간섭하려 했던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는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의회가 체육회 이사회 구성 등 내부 상황에 간섭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해당 간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많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입원 중으로 퇴원을 하면 취재진과 만나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CJ 헬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죠. 이재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철거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희망하는 주민들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양구의 한 가정집. 김할머니는 위태로운 슬레이트 지붕 아래서 수년째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하기는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거만 이제 세고 그냥 넘어갈 때 바닥에 있는 거에 넘어가면 올라가 뜯어낸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돈 주고 뜯어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달라니까 못하거든요. 지난 2013년 기준 슬레이트 주택은 계양 지역에만 450여 곳, 인천 전역을 따져보면 13,000여 곳에 이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지역 곳곳에 사실상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된다는 것을 다 주민들이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청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도 수거를 해가면 다 그 지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해로운 걸 알아도 건드리지 못하는 실정이죠. 계양구에서는 철거 비용 300만 원과 함께 일부 가구에 한해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치 비용이 지원금보다 더 드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 계양구는 관련 조례를 통해 지원 비용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지분 개량 비용을 30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조례가 공포되면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슬레이트 건물들. 도심 곳곳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면 지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인천지검 강력부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과 인천서부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의 38살 김모 경사가 지난해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에서 근무할 당시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경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난 1년에 대해 시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3일 박남춘 인천시장의 취임 1년을 맞아 논평을 냈는데요. 시민단체연대는 수돗물 적수 사태는 관료화되고 관행화된 시정 운영 방식으로는 결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뼈아프게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천 이음카드 발행, 전학년 무상급식 등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시민과 소통하려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시정부의 결단력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연대는 공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인천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인천 지하상가 상인 1,500여 명이 시청 앞 미르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지하상가의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상인들은 조례 개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하도 상가 상인 1,500여 명이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착용하고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조례 개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삭발식을 진행합니다. 인천시의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은 없던 일로 한다. 인천시가 모든 것을 도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과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지난달 13일 인천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유예기간 2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최소 20년 이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매입해 피해가 크다며 개정안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금껏 개보수 비용과 관리 비용, 시설 현대화 비용 등을 직접 부담했다며 타 지역 지하상가와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개보수 공사를 비용을 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의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상인들이 대부로라는 그 사용료를 연 38억씩 지금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중 부담을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상인들은 박남춘 시장에게 조례안의 수정을 다시 건의한다며 상여를 메고 인천시 청사를 향해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연합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개정안 폐지 때까지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 노동자 들어보셨나요? 택배기사나 집배원, 대리기사처럼 이동을 하면서 일하는 근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직업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계속 밖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는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이동 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조형진 씨. 하루 평균 300개에 달하는 할당량을 채우려면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하지만 쉴 시간도 쉴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에는 온열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배송하시다가 이제 배송하시면 솔직히 몸을 쓰니까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신다거나. 경기도는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도 쉴 것 없이 움직이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등 경기 지역 240여 곳에 조성.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을 개방하고 냉방기와 생수 등을 비치했습니다. 샤워 시설을 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더 이런 이동 노동자 쉼터들이 확실하게 정착이 할 수 있도록 더 확충할 거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복지 편의 시설까지 더 보강을 할.
도는 지난해 경기도 북부청사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한 데 이어 무더위 쉼터 운영 기간 동안 남부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 택배 물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1일, 김포 지역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일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체 노선에 대한 운행 횟수는 2,676회로 6월 마지막 주 평일 운행 횟수인 2,760회보다 84회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광역버스 노선은 출근 시간인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기존 운행 횟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일부 버스 노선을 개편했으며 사전 협의된 사항과 다르게 운행하는 버스 업체는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55억 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진흥원이 설립되면 5곳의 지원센터가 설치돼 점포 창업과 성장은 물론 폐업도 돕게 됩니다. 또 경기지역 화폐의 운영과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추경 예산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최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됨에 따라 경기도의 남북 평화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양 옥류관 유치와 평화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남북 평화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UN 대북 제재 등으로 남북 평화협력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3차 북미 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인과 북측과의 교류 등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경기도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0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상승했습니다. 경기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 1월 0.7%를 시작으로 6개월 연속 1%를 밑돌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2.3%가 올라 전체 물가를 0.17% 끌어올렸으며 전기와 수도, 가스와 서비스 물가 역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 상승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지난 2일 부천 마루광장에서 시민 500여 명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1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장덕천 시장은 약 3시간 동안 시민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이날 현장에서는 생활민원을 비롯해 고령 친화도시 조성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부천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이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청년배당 신청 자격을 확대하면서 수혜자가 7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신청 조건을 3년 이상 연속 거주로 제한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2분기부터는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 자격 확대에 따른 신청자는 7,013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3년 이상 연속 거주 청년 15만여 명의 8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분기 청년배당 신청자는 12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1분기에 비해 2,5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목요일 최저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늘도 구름 없이 맑을 것으로 보여 자외선 지수도 악화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수분 섭취와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해 주시는 게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주말까지 꾸준한 기온이 오릅니다. 최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 외출 계획하고 계시다면 더위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서울의 아침 기온 21도, 강원도 춘천 19도, 전북 남원 18도, 부산 해운대 21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평균 10도가량 오르면서 서울 32도, 충북 청주 32도, 전남 순천 32도, 경남 창원 30도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